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전세 사기 예방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집 구할 때 전세, 참 흔한 방식인데 그만큼 또 위험 부담도 따르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전세 사기 뉴스가 계속 나올 때는요. 아유,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 정말 마음 놓기가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요, 국토교통부가 여러 관계기관이랑 같이 만든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 이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이 안내서의 핵심이 바로 333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세종시 뉴스닷컴 기사에서도 이걸 다뤘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전세 계약할 때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이 333 법칙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이해하시고 실제 계약하실 때 자신 있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 막연한 불안감 대신에 정보로 스스로를 딱 지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계약 전 단계.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이제 계약을 해야겠다 마음먹기 바로 직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핵심 점검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부터 봐야 할까요? 네, 이게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발품? 아니, 요즘엔 손품이죠. 손품 파는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주변 시세 파악입니다. 시세 파악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가격 비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계약하려는 집 전세금이 주변 비슷한 조건의 집들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낮거나 아니면 또 너무 높다. 그러면 그 이유를 좀 파고들어야 돼요. 너무 싸도 문제고 너무 비싸도 문제다. 보통 싸면 그냥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낮은 가격이 위험 신호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시세보다 확 낮으면요. 그게 소위 미끼 매물일 수도 있고요. 일단 관심 끌려고 올린 가짜 매물이거나 아니면 그 집에 뭔가 숨겨진 하자나 권리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반대로 또 너무 높으면 나중에 보증금 못 돌려받는 그 깡통 전세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 가격이지? 이걸 좀 냉정하게 질문해 보시고 합리적인 답을 못 찾겠다 싶으면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유 없는 저렴함은 의심해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점검 사항은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입니다. 이건 뭐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우리가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죠. 이걸 직접 떼서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해요. 여기서 핵심은 갑구에서 소유권 관계 보고 을구에서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들, 특히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지 이걸 자세히 봐야 합니다. 선순위 담보권이요? 보통 은행 대출 같은 근저당권 말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정확합니다. 만약에 집에 이미 잡혀있는 근저당 채권 최고액, 이게 보통 대출 원금의 한 120%에서 130% 정도 되거든요. 그거랑 이제 들어갈 내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 매매 시세의 한 70, 80%를 훌쩍 넘는다. 이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70, 80%요? 네,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내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냥 빚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빚이랑 내 보증금 합친 게 집값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인지 이걸 따져보는 게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집값 대비 비율. 그렇죠. 자, 계약 전 마지막 세 번째 확인 사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입니다. 요즘은 뭐 거의 필수로 생각하시는데 계약하기 전에 미리 주택도시보증공사 휴그나 서울보증보험 SGI 같은 데 전화해서 이 집이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조건인지 알아보는 게 현명해요. 만약에 보증기관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이 안 된다, 거절된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 집에 뭔가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등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계약 전에는 1. 주변 시세로 가격 적정성, 숨은 의도 파악하고 2.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 포함해서 권리관계 완전 분석하고 3.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미리 딱 알아보고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인 사전 방어막이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 조사를 마쳤다고 치죠.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앉아서 계약서를 앞에 딱 뒀어요.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점검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 어떤 점들을 좀 날카롭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실전인데요. 네, 계약 체결 시점에서의 확인. 이게 사기를 막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입니다. 이게 간혹 자격증이 없거나 아니면 업무 정지 중인데도 그냥 버젓이 영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가공가정보 포탈 V월드나 각 시도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 웹사이트 같은 데서 중개사무소 등록 정보 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잠깐 시간 내서 정식으로 등록된 믿을 만한 중개업자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 공인중개사가 진짜 합법적인지 확인하는 거군요. 보통 중개사 통하면 안전하겠거니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직접 챙겨야 하는군요. 이름이랑 주민번호 앞자리 대조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약 장소에 나온 사람이 진짜 소유주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요. 네, 만약에 대리인이 나왔다, 그러면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이게 본인이 발급한 건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이걸 철저히 검토하고 가능하면 소유주 본인이랑 직접 통화해서 위임한 거 맞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신분증 진위 여부도 정부24 앱이나 ARS 1382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와, 집주인 신원 확인 정말 중요하겠네요. 대리인이 나오면 더 복잡하니까 더 꼼꼼하게 서류를 봐야 하고요. 맞습니다. 사기꾼들이 이런 신분 확인 절차의 허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급적이면 법무부에서 권장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항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걸 꼭 써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임대인 쪽에서 너무 간소화됐거나 좀 불리한 특약이 들어간 자체 양식을 고집한다? 그러면 그 이유를 명확히 묻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 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명확히 해야 돼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네. 계약 시점의 3가지 핵심은 1. 공인중개사 자격 및 등록 확인 2. 임대인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 여부와 신원 확인 3. 표준계약서 사용 및 계약 내용 상세 검토군요. 와, 정말 계약 테이블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약 이후에도 권리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약 체결이 끝이 아니에요.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시작이죠. 계약 후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확보입니다. 계약서를 썼다면 바로 또는 늦어도 이사 전에 관할 주민센터 가시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통해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셔야 해요. 신고가 접수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딱 찍어주거든요. 이 확정일자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집이 혹시 경매 같은 걸로 넘어갔을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권 확보에 필수다. 그럼 신고는 빠를수록 좋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데요. 바로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재확인입니다. 잔금 전에 또요? 네, 계약 체결하고 잔금 치르는 날 사이에는 보통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도 걸리고요. 네, 그 사이에 집주인이 갑자기 추가 대출 받아서 새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떼서 계약했을 때랑 달라진 게 없는지 최종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그 사이에 뭔가 불리한 변동이 생겼다. 그럼 잔금 지급 멈추고 계약 해지 같은 걸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와,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부를 또 떼봐야 한다니 이건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네요. 계약하고 나서도 끝까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이삿짐 옮기고 정리하느라 정신 없으시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는 거예요. 이 전입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대항력이 뭐냐면 임차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한테 나 여기 세입자요 하고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계약 기간까지 계속 살거나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 변제권, 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그냥 같이 처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군요. 계약 후 3단계는 1.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로 우선 변제권 확보, 2.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 제어 확인으로 최종 권리관계 점검, 3. 이사 당일 전입신고로 대항력 확보, 이렇게 정리되네요. 계약 전, 중, 후 총 9가지 단계. 와, 정말 하나하나 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33 법칙 들어보니까 정말 체계적이긴 한데 개인이 이 모든 걸 놓치지 않고 챙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특히 부동산 계약 경험 많지 않으면 더 그럴 텐데요. 이런 정보들을 실제 계약 과정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뭐 지원하는 방안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뭐 쉽게 들고 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네,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런 점을 단연히 고려했겠죠. 그래서 정보 접근성이랑 활용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체크리스트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333 법칙의 9가지 핵심 확인 사항을 딱 한 장짜리 표로 간결하게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 체크리스트요? 네, 이거 출력해서 계약할 때 직접 들고 가시면 뭐랄까 장보기 목록처럼 하나씩 확인하면서 놓치는 부분 없이 점검할 수 있죠. 체크리스트에 QR코드도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전체 안내서 원문 파일로 바로 연결되니까 더 자세한 내용 찾아보기도 편하게 만들었고요. 오, 체크리스트가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거 보면서 따라하면 훨씬 수월하겠어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이 체크리스트랑 종합 안내서는요, 온 오프라인 다양하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셔도 비치되어 있고요. 물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정책뉴스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 많이들 쓰시는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같은 주요 부동산 플랫폼 앱이나 웹사이트에도 올라와 있어서 언제든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접근성이 좋네요. 네, 더 나아가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좀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요. 공인중개사들 법정 직무 교육 과정에 전세 사기 예방이랑 이 체크리스트 활용법 교육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랑 협력해서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랑 중개사가 같이 이 체크리스트 항목을 점검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 중개사랑 같이요? 네, 이게 계약 전문가인 중개사한테도 사기 예방에 대한 공동 책임을 좀 부여하고 임차인이 좀 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죠. 와, 만약 중개사랑 같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절차가 딱 정착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훨씬 든든하겠는데요? 혼자 다 확인해야 한다는 부담이 확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인 확인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변함없지만요. 그래도 전문가인 중개사 조력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사기 피해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심층적으로 살펴본 이 333 법칙이랑 관련 지원 방안들, 이걸 종합해보면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절차가 많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토부나 관련 자료들이 이 333 법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전세 사기는 계약 전후에 기본적인 확인 절차만 충실히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 9가지 단계는 그냥 권장사항 목록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전세 보증금을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랑 점검 도구를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변화는요. 예전에는 주로 사후구제책 마련에 좀 무게가 실렸다면 이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이나 체크리스트 같은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해서 임차인 스스로 위험을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사전 방어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하, 결국 핵심은 임차인 개개인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 권리를 찾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군요. 확실히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계약에 임하면 혹시 내가 사기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 대신에 나는 뭘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신감이 생기죠. 네. 오늘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333 법칙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계약 전 3가지, 계약 시 3가지, 계약 후 3가지. 이 9가지 핵심 점검 사항들 청취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해서 선순위 권리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특히 잔금 지급 전에 최종 재확인 꼭 하시고요. 계약 상대방과 중개사 신원 명확히 파악하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로 법적 보호장치 확실히 마련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제공되는 체크리스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 과정들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 안내서랑 체크리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주요 부동산 앱 같은 데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세 계약 앞두고 계시거나 주변에 필요한 분 있으면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 333 법칙이랑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당신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정보 확인이랑 검증 절차가 임차인들 사이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보편화된다면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들의 행동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예를 들면 임차인들이 등기부 확인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게 일반화되면 혹시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잠재적 위험이 큰 매물은 애초에 시장에 나오기 좀 어려워지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보로 무장한 임차인들이 만들어갈 시장의 변화 한 번쯤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임차인 한 명 한 명의 현명한 행동이 모여서 시장 전체의 투명성이랑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관점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잘 활용하셔서 부디 안전하고 현명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전한 계약하세요.